안녕하십니까. 오늘 형상명리학 실전반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형상명리학의 기초부터 중급에 이르러서 이제 실전반까지 왔는데요. 실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상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내담자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인생을 스터디하는 것을 적어주고 또 그 사람의 그 질문을 받는 그런 그 배경들에 학습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저희 대유학당에서 운영하는 형상명리학은 1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명리 상담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상담하고자 하는 그 내담자의 그 사주팔자는 그 사람이 그 태어난 시간의 또 순간의 기록입니다. 그 순간의 기록을 동양사회에서는 약속을 정했는데요. 그 약속의 그 시간이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이게 이제 시간입니다. 하늘에 있는 에너지 시간이 있죠. 그럼 그 하늘에 있는 에너지 시간이 땅으로 내려온다면, 지지로 내려온다면 뭐가 되냐면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의 그 물질 공간을 표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그 에너지와 지지의 물질적인 그 공간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위치에 그 사람이 서 있는가, 또 어떤 위치에 그 사람이 서서 사회 활동을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주로 표시한 것이 묘년, 모월, 모일, 모시, 이렇게 이제 사주가 8자로 그 기록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주를 뽑는다고 하죠. 그 기록의 그 시간을 우리가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형성된 것은 뭐냐면 용신을 정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격국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상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가 좋아서 하는 것이냐? 본인이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유학당에서 하시는 것은 물상하는 것을 넘어서 형상을 하는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그 방법들의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사람의 마음과 직업이 항상 변합니다. 그것을 정해놓는다면 그 사람이 평생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몇 번 바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시시각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게 형상인데요. 그것을 이제 표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직업이 변하는 과정의 형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득하여 그 사람이 상대하는 시점의 상황인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을 가지고 그가 서 있는 공간의 형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거를 비춰보아서 해석하는 방법을 형상명리학으로 칭하여 상담 기법을 채용해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존의 거하고 뭐가 다르냐? 기존의 거는 용신을 정해서 딱 하나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 용신이 운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탈피하고자 형상명리학을 개발하게 된 거죠. 또 그 격국을 정해서 무슨 격이다, 무슨 격이다, 무슨 격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격국대로 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그 차이 때문에 그게 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좁혀보자 하는 것이 형상명리학입니다. 그래서 형상명리학의 실전 상담반은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12주까지 연결되는데요. 1주는 갑목의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갑목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지, 그 갑목의 그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게 되면 교육에 가 있는지, 아니면 또 건설에 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꽃꽂이 하는 데 가 있는지, 그런 그 형상들을
살펴봐서 이 직업에 그 맞게끔 그 인생의 울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겠는 을목의 형상, 또 병화의 형상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사주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2개, 3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늘의 태양은 하나뿐이 없는데 2, 3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방황이 많이 됩니다. 그 갈등 요소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형상입니다. 만약에 병화가 2개 떠 있고 3개 떠 있다 그러면 그 병화에 관련 공직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화에 관련된 직업을 하지만, 그것을 사람을 또 살리고 하는 그 숙살직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연과 그 형상으로 알아낸다는 거죠. 4주차에는 정화의 형상으로서 하늘의 별빛으로 또 우리가 하고, 촛불로도 보기도 하고, 우리의 전기불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늘의 별빛에 있을 경우 여기에 사회와 하늘이 멀어서 사람을 인도하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화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대지인데, 지구의 대지인데, 그 대지에 을목을 가지고, 목을 가지고 꾸밀 것인가, 과일을 가지고 꾸밀 것인가, 물을 가지고 꾸밀 것인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수학이 끝난 너무 넓은 들판은 생명을 살리는 인연으로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무토의 형상 감명론으로 이어지고요. 기토는 또 정원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밭이라든가 아니면 논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그 사물에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 기토가 무대로 쓰는 사람, 그게 강단을 쓰는 사람, 그것을 밭으로 해서 농부가 쓰는 사람, 그 밭으로 해가지고 양어장을 하는 사람, 그 다 다르단 말이죠. 그 형상을 한번 보자. 그런 것들이고, 6주차는 7주차는 경금에 관련된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 기운이 이제 돌아오는 것인데, 그 경금을 열매로 볼 것인가, 칼로 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다루는 숙살직권에 있는 가을의 숙살직권을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의 경금의 그 형상론이죠. 그것이 만약에 칼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자루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루라고 하는 것은 공부입니다. 목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루를 휘둘러서 뭐에 가 있냐? 법적에 가 있고, 또 그것이 짧은 자루가 됐을 경우는 도필가라 해서 행정 사무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7주차에 하고, 8주차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매가 완전히 익었단 말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 가져와서 보석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작은 칼로 쓸 것인지, 그거를 피레점 방송국을 끌어당기는 전파를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8주차 신금으로 수업이 되고요. 9주차는 임수의 현상 감명론인데, 그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씨앗이 다 떨어지면은 그것을 응축시켜서 갑목이나 을목으로 생산하고 교육하고 길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에 근원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물에 근원이 없고 물만 있을 경우는 이게 막 다닌단 말이죠. 물은 흘러다니잖아요. 그럼 외국과 인연이 맺는 사람인지, 무역과 인연이 맺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 물이 미네랄 워터가 되어 있는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마셔서 생명수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하는 9주차 임수의 감명론이고요. 10주차는 개수의 형상론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침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샘물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살리는 물이란 말이죠. 그 물이 어떻게 졸졸졸 흐르잖아요. 시냇물이. 이 사람이 그 개수 일간인데 그 금이 많으면 음악을 하시는 분인가, 예술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가르치는 분인가. 여러분 봄에 가시면은 그 시냇물에 버들개지가 이렇게 펴 있죠. 버들개지를 피워서 살리는 사람인가? 이게 버들개지는 뭡니까? 나무니까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겠구나, 아니면 꽃꽂이를 하는 사람이겠구나, 아니면 연필로 쓰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 형상을 가져와서 그 사람을 감명을 하는 겁니다. 11주차, 12주차는
지금까지 해왔던 10주차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진정으로 상담을 할 것인가 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상명리학을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사회에 진정으로 리더로서 상담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대의학당 형상명리학 교실로 오시면 여러분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